네, 그래서 다시 애플 얘기로 넘어오자면 1955년에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귀재가 두 명이나 태어났습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하버드를 중퇴하고 2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를 운영하면서 세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고요. 그래서 그 20년 뒤에 다시 하버드로 돌아와서 명예 졸업 연설을 하게 됩니다. 40분가량을 하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미 하버드 학생들은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세상으로 나가서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뭐 가난, 기회 불평등, 빈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가슴 뭉클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좀 악랄하기도 했고 욕심도 많았는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는 되게 기부도 많이 하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거의 영영 1등일 줄만 알았어요. 저는 그만큼 공룡 기업이었는데 왜 애플에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에 대해 얘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은 그냥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뭐 취향 같은 게 없고 창조적이지 않고 하지만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제품 안에 혼을 심어준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면서 애플은 문화다. 사실 공학도들은 이제 디자인 감성이나 미적 감각 이런 것들은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공학적인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디자인이나 감각이나 이런 문과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실제로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는 애플이 문화가 되고 그리고 또 생태계가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속속들이 이제 그 아이패드나 애플워치나 에어팟이나 다 커넥션이 되면서 진짜 하나의 큰 생태계가 되죠. 특히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을 때 좀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그때 뭐 평이 실제로 좋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2019년부터는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모든 시계의 출하량보다 더 많아졌죠. 애플워치가. 그래서 실제로 애플워치 때문에 스위스 시장은 매출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는 걸 이제 그래프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한참 뒤에 스탠포드에 가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죠. 거기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언젠가 죽는다는 거를 안다면 가슴이 뛰지 않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예.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다면 가슴이 뛰는 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췌장암이 걸려서 죽기 전에 애플 직원들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 사랑해라고 많이 강조를 하죠.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열정은 언젠가 식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세계의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그의 얼굴을 이렇게 올리고 그를 추모합니다. 뭐 네이버도 그랬고요. 중국의 뭐 타오바오도 그랬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그랬고요. 세계의 다양한 사이트들에서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그런 천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추모했죠. 참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어떠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을지 궁금한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이제 애플 걱정을 하는 건 연예인 걱정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애플이 지난 10년 동안 매년 24%의 성장을 내줬거든요. 매년 24%의 성장이면 10년 동안이면 1억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주식에 10년 전에 투자를 했으면 거의 지금쯤 뭐 10억에 가까운 돈이 됐을 텐데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너무 높은데 다른 주식들이 더 많은 성장을 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